어디까지 이것이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인가, 또는 그 당사자는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라는 문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판결문을 제가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재명 욕설 녹취 파일의 이 논란은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남시장 선거 때도 나왔었는데 2013년에 성남시장 선거 때 성남일보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 파일을 보도합니다. 그러자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이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인용 결정을 받아내요. 당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남일보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 또는 그 동영상 파일이나 그 녹취록을 게재하거나 공개 또는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해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성남일보가 한번 보도했기 때문에 또 보도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에다가 아주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아예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보도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게 2015년도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당시 이제 판결 주문을 보면 역시 똑같이 그 1년 전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판결을 합니다. 이 녹취록을 공개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을 하지요.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법원이 왜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인정사실, 원고의 형제자매는 모두 오나 미녀인데 이재선과 이재명 두 사람이 다투어 오다가 2012년 5월 28일 어머니 구호명의 집에서 이재선이 어머니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등 구호명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6월 5일에는 원고의 부인에게, 그러니까 원고의 부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얘기하죠. 참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판결문에 있지만 너무 심각한 표현이어서 제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구호명에 대한 심한 폐륜적 발언을 하였고, 이재선 형님이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가 말다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고가,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에게 이와 같은 폐륜적 발언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6일에 이재선 형님의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화를 받은 이재선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 박인복 씨가 이재명 후보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를 녹음하였고, 그 녹음 파일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선 형님의 폐륜적 발언에 형수가 동조하는 발언을 하자 그 원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화가 나서 박인복 형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언사가 이 사건 녹음 파일에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라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게 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앞뒤 상황이 이렇더라. 이재명 후보가 그냥 욕을 한 게 아니라 가족사의 어떤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형님 이재선 씨가 먼저 어머니에 대해서 욕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재선, 즉 이재명 후보의 형님 이재선 씨가 2012년 7월 5일 구호명의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서 동생, 이재명 후보의 동생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우리 이재선 형님 좀 이상하다라고 한 글을 따지다가 난동을 부리면서 다시 또 구호명 어머니와 이재문 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그 뒤로 또 그래서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의해서 주거 접근금지 명령 받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다 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선 그 형님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까지도 법원이 인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사실들을 쭉 인정하면서 법원이 이 녹취 파일은 방영하지 말라라고 선고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장 변호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지금 이 판결문에 비춰보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인과관계가 지금 판결문에서는 지금 명확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상황이 있어서 그런 욕설이 벌어지게 됐다. 뭐 욕설 자체에 대한 그것이 뭐 어느 정도로 뭐 중하다, 가볍다 이런 판단은 아니고, 그거는 또 뒤에 있습니다. 판결문 뒤에 다시 소개를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영하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또는 동생에 대한
그 형님의 심각한 욕설과 뭐 이런 것들 먼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장혜화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형사에게 욕설한 시점이 2012년 7월 6일이고 어머니에 대한 존속상해 논란은 7월 15일이다. 그러니까는 시간 발생 순서를 봐도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 판결을 보면 형님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협박한 게 2012년 5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게 2012년 7월 5일이라고 판결문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전화한 것은 그 다음 날인 7월 6일이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사실관계는 이러다 치고 그러면 그 욕설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한 거냐? 어떻게 판단했길래 궁금하네요. 그 법원에서 그럼 이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보도하지 말라고 금지 처분한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법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즉 이재명 후보는 이재선의 모친 구우명에 대한 패륜적인 행동과 이재선이 원고의 부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에게 한 어떤 패륜적인 발언 등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이재선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박인복, 그러니까 형수로부터 비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것은 대화 내용 자체는 전적으로 원고 가족 내부의 문제 등 사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공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명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을 게재하면서 사전에 원고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왜 이런 녹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취재 확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보도하면 안 된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 및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전파력과 피해의 심각성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의 게재 등으로 원고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녹음 파일이 개인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비밀리에 녹음되어 공개된 것이며 이 내용에 공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점에 비추어서 이것은 언론 자유보다도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도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팩트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안을 바라본 관점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그 녹음 파일에 담긴 이 사적인 대화를 공적인 것으로 보지 않은 거죠. 후보를 검증할 공적 영역의 소재로 보지 않은 거예요. 공개할 이유가 없다.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만 언론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인격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우리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된 김건희 녹음 파일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은 예. 조금 다르게 해석했죠. 판결을 했죠. 예. 다른 시각에서 예.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적인 대화인데. 근데 사적인 대화인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건 정말 그 형수와 그 동생과의 그야말로 대화였지만은 가족사. 여기 뭐냐면 이제 기자인 걸 밝히고 나눈 대화, 그리고 중요한 핵심 취재원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눈 대화이고, 가처분 시청에서 부분 인용만 하고 나머지 보도된다고 했던 건 무엇이냐면 검증할 공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한 걸 맞불로 이걸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녹취 파일이다. 그럼 뭐 좀 비례가 안 맞네요. 예. 다른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판결문을 봤더니 뭐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사실을,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